RTI 한국어 방송의 수요일 프로그램 랜선 미슈크입니다. 안녕하세요. 랜선 미슈크 진행자 손전홍입니다. 타이완인에겐 친숙한 국민 채소지만 외국인들에겐 좀처럼 익숙해지지 않는 채소가 있습니다. 바로 고수가 그 주인공인데요. 고수는 특유의 진한 향과 아삭하면서도 부드러운 식감이 특징이에요. 고수의 강렬한 향은 함께 먹은 다른 음식의 맛을 집어삼키기도 하고 입에 넣는 순간 특유의 강력하고 이국적인 맛이 혀를 깜짝 놀라게도 만듭니다. 이런 개성 강한 향 때문일까요? 고수는 공심채와 함께 타이완인의 국민 채소로 꼽히지만 맛과 향이 무난한 공심채와 달리 호불호가 극명하게 갈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대표적인 향신 채소 깻잎이 특유의 강한 향과 까끌까끌한 식감 때문에 타이완과 미국 등등에서 처음엔 대접을 못 받다가 지금은 마니아가 생긴 것처럼 고수 역시 찬찬히 들여다보면 푹 빠질 수밖에 없는 타이완의 자랑스러운 향신채 중 하나입니다. 음식에 맵거나 향기로운 맛을 더하는 향신채, 외국인이 도전하기 쉽지 않지만 그 나라 고유의 향과 풍미를 느낄 수 있어 각국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요. 오늘 랜선 미식회에선 타이완의 대표적인 향신채 고수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한국의 깻잎처럼 타이완인들이 즐겨 먹는 국민 채소가 바로 타이완에서 샹차이라고 부르는 고수입니다. 향기가 강하다는 점에서 깻잎과 비교하지만 타이완에서 샹차이 고수는 깻잎 그 이상이에요. 한국 음식에 들어가는 매콤한 고추처럼 곱창국수, 취두부를 비롯해 갖가지 음식에 샹차이 고수가 골고루 들어갑니다. 그만큼 타이완에서 폭넓게 사랑받죠. 고수는 타이완에서 보통 향기로운 풀이라는 뜻의 샹차이라고 불리지만 옌쇠이, 후쇠이, 옌첸, 옌시 등등 다양한 이름으로도 불립니다. 그런데 사실 이 고수 타이완 토종 채소는 아니에요. 고수는 저 멀리 지중해에서 건너온 녀석이죠. 원산지는 지중해, 그 중에서도 고대 그리스 문명이 발달했던 연안 지역으로 추정되는데 이건 고수의 영어 이름인 코리앤더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어원이 고대 그리스어 코리스에서 비롯됐는데 고대 그리스어로 코리스는 흔히 빈대를 가리켜 부정적 이미지가 강하지만 실은 냄새나는 벌레라는 뜻으로 샹차이, 그러니까 고수 특유의 향기가 이 벌레 냄새와 비슷했던 모양이에요. 독특한 향기 때문에 기원전 2000년 전부터 서양에선 고수를 음식의 맛과 향을 북돋고 식욕을 증진시키는 향신료나 술을 만드는 데 널리 썼다고 하는데 실제로도 고대 이집트의 람세스 2세 무덤에서 고수의 종자가 발견될 정도로 오래전부터 사용되었어요. 그런가 하면 로마 시대에는 고기의 방부제로, 중세에는 미약이나 최연제로 사용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고대 서양에서 약초로, 향신료로 널리 쓰인 고수, 실크로드를 따라 중국 전역에 퍼졌고 중국 남부지방을 거쳐 타이완 섬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타이완 사람들은 특이하게 씨앗보다는 신선한 고수 잎을 즐겨 먹었어요. 예부터 고수 잎은 국물 요리의 맛과 향을 더하고 기름진 음식의 색깔을 내어 식욕을 증진시키고 고기의 잡내를 없애는 역할을 톡톡히 해냈죠. 흥미로운 건 고수라도 다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타이완 농업부 농량서에 따르면 타이완의 고수 크게 대엽과 소엽 두 종류로 나뉩니다. 잎이 큰 대엽은 이름처럼 키가 크고 쑥쑥 잘 자라서 수확량이 많고요. 반면에 잎이 작은 소엽은 키는 좀 작지만 향이 훨씬 더 강하다고 하네요. 여러분이 타이완 식당에서 만나는 그 강렬한 향기는 아마 향이 훨씬 더 진하고 강렬한 이 소엽일 가능성이 높겠네요. 타이완 국민 채소 샹차이 고수는 타이완 전국에서 1년에 약 1,967톤 정도가 생산된다고 하니 정말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럼 이 많은 고수가 타이완 어디에서 오는지 궁금하시죠? 바로 타이완 중부에 위치한 장화와 윌린입니다. 특히 중화미국 타이완 고수 생산의 핵심 장화는 전국 고수 생산량의 약 65% 이상을 책임지는 최대 주산지예요. 그리고 베이더, 시저, 피터, 얼린 등 장화 이 지역들이 주 생산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장화의 베이더를 주목해야 해요. 타이완에는 예부터 첫째는 타이난, 둘째는 루강, 셋째는 멍자, 넷째는 베이더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네 번째로 번성했던 무역의 중심지가 바로 베이더인데 청나라 초기부터 고수를 재배하기 시작한 베이더는 무역의 중심지에서 지금은 고수의 성지로 불립니다. 놀라운 수치를 알려드릴게요. 여름철엔 전국 고수 생산량의 약 80% 이상이 장화의 베이더에서 나옵니다. 겨울엔 무려 90% 이상,
그냥 바꿔 말해 100% 가까이가 다 베이더우산 고수라는 거예요. 엄청나죠? 고수는 씨를 뿌리고 물만 잘 주면 3주 정도 후에 떡잎이 나온다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 키우기 꽤 까다로운 작물이에요. 농민들은 1년 내내 신선한 고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매년 땅을 바꿔가며 심고 뜨거운 여름엔 볏짚을 덮거나 차광막을 설치해 온도를 낮춰줍니다. 우리가 야시장이나 길거리에서 곱창국수 위에 가볍게 얹어 먹는 고수 한 잎에 타이완 농민들의 엄청난 정성이 숨어 있는 셈이죠. 고수는 사계절 내내 볼 수 있지만 가장 맛있는 시기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타이완의 추석이죠. 중추절 이후부터 이듬해 청명절 전까지가 제철이에요. 특히 음력설, 춘절 전후에 수확하는 샹차이 고수가 품질이 가장 좋아요. 민트초코 논쟁 전부터 있었던 고수 논쟁. 고수에서 나는 특유의 향 때문에 못 먹는 사람이 의외로 많은데 사실 이건 편식이 아니라 유전자 때문이었습니다. 좀 더 정확히는 후각 수용체 유전자의 차이에 있어요. 후각 수용체란 후각 능력을 결정짓는 요인입니다. 후각 수용체 종류와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후각 민감도가 높아지죠. 대표적으로 개는 인간보다 향을 감지하는 이 후각 수용체 종류와 수가 더 많아서 후각 능력이 뛰어납니다. 미국의 한 유전자 분석 전문 기업이 실시한 유전학 테스트에 따르면 후각 수용체 유전자 OR6A2의 변이가 있는 사람은 고수에 있는 알데하이드라는 성분을 민감하게 감지해서 고수에서 불쾌한 맛과 향을 느낀다고 합니다. 누군가는 없어서 못 먹는 걸 다른 이는 불쾌하다고까지 느끼는 게 유전적 차이 때문이라니 이렇게 호불호가 극명하게 갈리는 논쟁의 소재 이 샹차이 고수는 홍보 마케터들이 놓칠 리 없겠죠. 올해 만우절 타이완 국내 외식업계는 마치 짠 것처럼 고수를 주인공으로 내세웠어요. 무려 10개가 넘는 브랜드가 고수를 활용한 신제품을 쏟아냈는데요. 그런데 왜 하필 만우절이었을까요? 이 전통적인 명절 마케팅이 할인에 집중한다면 만우절 마케팅은 반전과 재미에 집중합니다. 한마디로 브랜드 입장에서 만우절은 평소라면 감히 시도하지 못했을 파격적인 상품을 테스트해보는 일종의 테스트 배드인 셈이죠. 만약 반응이 좋으면 대박인 거고 반응이 너무 나빠도 에이 만우절 깜짝 이벤트입니다 라며 가볍게 웃어 넘길 수 있는 면죄부가 주어지거든요. 어쨌든 올해 만우절을 겨냥한 고수 제품 라인업 정말 화려했습니다. 가장 공격적이었던 건 편의점 세븐일레븐이었어요. 고수 시리즈 중 반응이 좋았던 건 고수 김이 들어간 랜덤 삼각 김밥과 매콤 소스 고수 치킨 파스타 그리고 고수 땅콩 콘 아이스크림 등이었는데 한 브랜드에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고수 제품을 낸 건 정말 이례적이에요. 그뿐인가요? 아침 식사 전문 프랜차이즈 마이웨이덩의 고수 튀김 만두, KFC와 도리토스가 협업한 고수 에그타르트 그리고 미쉐린 빅구르망 인정 맛집 문문의 고수 폭탄 바지락 닭탕까지 이름만 들어도 이게 어울려 싶은 파격적인 조합의 고수 제품들이 소비자들의 호기심을 제대로 건드렸습니다. 올해 만우절 고수 전쟁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큽니다. 단순한 신제품 출시를 넘어섰다는 거예요. 고수를 좋아하는 사람과 극혐하는 사람이 댓글창에서 뜨겁게 투닥거리는 그 순간 브랜드는 막대한 광고 효과를 얻은 동시에 와, 이 브랜드 진짜 일 잘하네, 이걸 진짜 만들었다고 같은 반응들이 모여 브랜드에 대한 강렬한 인상을 남기게 되니까요. 누군가에겐 최고의 향기, 누군가에겐 피하고 싶은 불쾌한 맛과 향. 하지만 이 극명한 차이가 오히려 우리를 하나로 묶는 재미있는 대화의 소재가 된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면서도 즐겁지 않나요? 정답만 있는 세상보단 가끔은 이런 엉뚱하면서도 유쾌한 오답 같은 시도들이 우리 일상을 조금 더 말랑말랑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랜선뮤지크의 엔딩곡 쉬샤화의 함께 고수 먹어요 이치 출샹차이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들으시면서 오늘 저녁 용기 내어 고수 한입 도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혹시 모르죠? 나도 몰랐던 새로운 취향을 발견하게 될지도요. 타이페이에서 RTI 손전홍입니다.